저도 가본 적이 있고, 또 특히 윗바사나 수행하고 명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고향이지. 미얀마. 그렇죠. 스리랑카도 중요하지만 제일 친숙한 게 미얀마고, 미얀마라는 데도 가보면은 이상하게 한국 사람하고 친화적이에요. 예. 그 독재 시절에 서구권에서 다 경제 교류를 끊었는데 한국만 대우를 중심으로 교류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제 개인 경험으로 거기서 잠깐 있어 보면은 그 음식 먹는 것이 한국하고 너무 비슷해. 음, 음식 상차림이 우리나라 전주밥상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쫙 이렇게 접시에 담아놓은 것도 똑같고, 수저를 사용하는 것도 똑같고, 또 재미있는 거는 언어인데, 언어를 잘은 모르는데, 한국어하고 어순이 똑같아요. 어순이 똑같을 뿐 아니라,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찰랑찰랑, 빨랑빨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또 있더라고. 그런 단어 있는 나라는 중국도 없고, 영어에도 없고, 외국어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러냐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할 때 이제 명상을 할 때 발을 들면서 살짝 들으라 이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걸을 때 조금씩 걸어갈 때 쪼이래 쪼이래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미얀마라는 나라가 희한하다. 그리고 미얀마 아주 북쪽에 가면 우리나라 고구려 때 글로 넘어갔는지 몰라도 연을 날린다든가 팽이를 친다든가 해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전통을 갖고 있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미얀마라는 나라가 참 친숙하구나 하는 데다가 제가 갔던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 60년대 시골과 같은 아주 평화롭고 푸근하고 인정 많고 마음이 다사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도 미얀마 하면은 아주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다만 근래 들어서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출입도 자유롭지 않고 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미얀마 불교 오늘부터 4회간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마치 고향에 돌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우선 스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보금 스님의 세계 불교 여행 미얀마 불교 첫 시간 상좌부의 적통종과 미얀마 불교. 그거는 이제 전에 제가 들은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인도 불교가 스리랑카로 전파되었고, 그러나 그렇죠. 인도에서는 이제 없어졌고, 스리랑카에서 미얀마하고 타일랜드로 전승했고, 그러다가 이번엔 또 스리랑카 불교가 없어졌다가, 영국 정부 시절에 미얀마하고 타일랜드에서 역수입을 해가지고 복원을 했다. 음, 그래서 가장 지금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 불교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여기도 나온 것처럼 상좌부의 적통종가, 이 적통은 미얀마라고 오히려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동소이한 13개의 파가 있나 봐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뭐 작가님께서도 직접 미얀마에 가서 또 명상 체험도 하시고 또그 누구보다도 뭐 미얀마 불교를 비롯해서 남방 불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물론 우리 뭐 대승 불교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누구보다도 또 동남아 미얀마까지 직접 가서 이 수행 체험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금방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불교라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의 미얀마 불교는 중세 시대 11세기부터 13세기 그 사이에 실론 스리랑카 불교가 그대로 그 이식된 거거든요. 아까 작가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의 또 스리랑카 불교는 원래 자신들이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그 인도양 벵골만을 배로 말이지, 그 몬순 계절풍을 타고 미얀마까지 이렇게 3세기 동안 전해줬던 불교를 이제 다시 뭐 그 19세기 때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인도로부터 시작된 불교가 2300년 전에 스리랑카로 이제 전해져서 스리랑카에서 한 천여 년 이상, 뭐 인도에서 이미 뭐 푸파불교가 뭐 다 사라지고 또 이슬람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인도 아대륙에서 초태화가 됐지만은 그래도 스리랑카는 인도의 원형 불교를 한 천한 몇백 년간 그 지속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불교를 미얀마에 이제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그 이후 스리랑카에서 전해간 11세기 중세 시대 그 불교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현재 미얀마 불교는 물론 뭐 한 천여 년 전 11세기, 12, 13세기에 신론섬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식이 된 거지만은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인도 부처님 당시에 불교하고 그대로 이제 맥이 다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불교를 이렇게 이제 그 보면요. 미얀마 불교, 태국 불교가 이제 테라와다의 양대 산맥인데 조금씩 달라요. 느낌이. 맛이 좀 다르다. 미얀마 불교나 뭐 태국 불교나 라오스, 캄보디아, 또 스리랑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미얀마 불교는 바로 인도의 원형 불교의 맥을 내고 있다. 이런 그 전제를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강의를 이제 들어본다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는 이제 연방 국가거든요. 연방. 유니온 오브 미얀마라고 유니온. 연방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민족 국가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버마족이 있고 그 외에 한 몇 개, 뭐 샨족이라든지 태국하고 가까운 또 샨족이란 게 있거든. 이쪽에 보면은 그 태국 쪽으로 그 산 쪽으로 말이지. 그다음에 이제 카렌족, 뭐 친족, 카친족. 그다음에 또 저 빠옥 명상센터가 있는 저 남쪽 하버마라고 하면 이제 몬족이라고 몬족. 그러니까 사실상 버마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아소카 시대에 벌써 그 지금 그 하버마하고 타일랜드하고 이제 그 짤로간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아소카 대왕이 그 전도단을 파견할 때 거기도 이제 파견했다는 얘기인데 그 하버마 쪽에 가면 몬족이 있어요. 몬족. 그 몬족은 굉장히 그 일찍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뭐 거의 한 2000년 정도 역사가 있죠. 그렇지만 그 몬족이란 것이 이제 소멸돼 버리고 이제 흡수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불교라는 것이 뭐 11세기부터 지금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뭐 거의 뭐 2000년 전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이 됐지만은 그것이 지금의 미얀마 불교의 형태는 이제 아니었고 현재 미얀마 불교는 거의 100% 스리랑카 중세시대 불교가 이제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그 미얀마 인구가 한 5천만 되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은 스님이에요. 한 50만 됩니다. 50만. 비구 뭐 3위 그다음에 이제 준 비구니 준 3인이라고 할 수 있는 띨라신 그 분홍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그 여자분들 있죠. 그걸 이제 띨라신이라고 그러는데 등등 합쳐가지고
거의 한 50만 명 돼요. 이렇게 본다면은 100명 중 하나는 이제 비구가 되는 거거든. 비구나 사미나 뭐 딜라신 중에 이제 한 명이 되고. 그러니까 미얀마 그 가정에 거의 뭐 다 한 사람씩은 비구가 한 사람씩 있든지 뭐 사미가 한 사람씩 있든지 딜라신이 있든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미얀마는 현재 불교를 떠나서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얘기가 안 돼요. 그 정도로 불교까지 그야말로 인구의 90%가 지금 이제 불교도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민족들도 이제 샨족, 이 태국 그 국경 쪽에 있는 그 산악지대에 있는 이제 그 샨족이 한 500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원래 그 태국 사람들은 원래 뿌리가 있거든요. 저 중국 운남성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불교죠. 불교고, 또 뭐 몇 개 이제 조그만 그 소수민족들도 이제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소수민족 중에는 이제 이슬람을 믿는 소수 종족도 있고 또 기독교를 믿는 이제 소수 종족도 있지만은 이제 불교가 이제 대세다. 대세고 이 버마족이라는 것은 원래 티베트족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좌우에 그 티베트 고원에서 그 내려온 거거든. 내려가지고 이제 밑에 그 미얀마의 주로 이제 평야지대에서 이제 그 정착을 한 거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티베트, 버마는 같은 종족이면서 같은 이제 그 언어, 역으로 이제 뿌리가 같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자부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단일 승가. 태국도 보면은 그 승가가 단일 이제 공동체인데 거기에 보면 두 파가 있습니다. 단마유파가 있고 마하니까파가 있고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단마유시라는 거는 전통 보수파고 또 마하니까에는 이제 대중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뭐 다른 건 다 똑같고 계율 조목에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호불식을 하는데 그것은 똑같은데 오후에 물만 마실 수 있다. 아니면은 우유를 마실 수 있다. 이 차이거든요. 또 밖으로 외출할 때 슬리퍼를 신고 나간다. 맨발로 나간다. 이런 정도의 차이 때문에 이제 파가 이제 진보파냐 보수파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국 같은 데는 상가라자가 있습니다. 승왕이 있고 나오스도 이제 승왕이 있고 캄보디아도 이제 승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리랑카는 승왕이 없어요. 거기는 파가 한 서너 개 되는데 역시 이제 태국에서 전해지고 미얀마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 파에 시암파 우리가 뭐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마는 시암 니까이, 아마라 뿌라 니까야, 그다음에 라만나 니까야 그래가지고 그 파에 이제 수장은 있지만 마하나야카라고 그래가지고 수장은 있지만은 단일 공동체, 승가 공동체의 그 상가라자는 없거든요. 역시 미얀마도 단일 승가 공동체의 상가라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뭐 대부분의 이제 한국 불자들은 뭐 미얀마 가면은 명상에 이제 집중하고 뭐 다른 공부 안 하잖아요. 그냥 가서 이제 자기가 그 인연이 되는 뭐 마하시랄지 빠옥이랄지 뭐 참매랄지 뭐 여러 그 명상센터에 가서 이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3개월로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고 이제 오죠.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는 여러 가지 그동안 한 천여 년 동안 역사가 쌓이면서 이 파가 한 13개 정도 이제 존재합니다. 13개. 13개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미얀마는 물론 계율도 그 하나의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미얀마는
그 교학의 그 강도에 따라서 파가 좀 말하자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승단이 이제 존재했다가 좀 게을러지고 느슨해지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개혁파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법을 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또 계율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자꾸 파가 생기는 거거든. 이제 우리나라 불교하고도 뭐 비슷하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13개 정도가 이제 되고 거기 이제 쇠진이라고 있어요. 쇠진니까야라고 있어요. 쇠진니까야파. 그러면 이 쇠진은 한 승려들이 한 5만 명 돼요. 5만 명을. 예, 전체 50만 명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 되지만은 아주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라고 그럴까 조금 계율도 더 잘 지키고 또 경악도 더 열심히 아주 이렇게 하는 파가 이제 쇠진파거든요. 한 5만 명 되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한 13개 정도가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 되겠고 또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이제 군부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 군사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불교를 이제 보호하죠. 보호하고 불교를 보호하면서 거의 뭐 국교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은 또 불교 그 비구들 가운데는 또 민주화를 지향하는 또 그 세력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 보면 항상 그 긴장하고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그 감시원을 갖다 그 사찰에 그 파견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승복을 입혀가지고 그 사람은 비구는 아닌데 똑같이 가사를 입고 있더라고 거기서 그 사찰 경내 불교대학에서 내가 이제 봤는데 그 사람은 그 순수한 비구가 아니고 그 정보원 비슷한 사람인데 그 뭐 스님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퇴근을 하고 말이죠. 옷을 벗고 그런 이제 진풍경을 내가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지금 미얀마는 불교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 그 직접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그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고 거기 또 그 아주 그 승가가 아주 참 엄하게 체계 있게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또 이런 그 한 천여 년 전부터 스리랑카 불교가 중세시대 스리랑카 불교가 미얀마에 이제 이식이 됐는데 여기에 그 두 가지 이제 자료가 있어요. 그냥 뭐 적당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사나 왕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사나 왕사 책이 사사나 왕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861년에 비구 이제 빠나삼이라는 그 비구가 이걸 그 지은 책인데 사사나 왕사 사사나라는 거는 승단을 얘기하거든. 승단 승가 그러니까 붓다 사사나 남방불교에 가면은 붓다 사사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불교 승단을 의미해요. 사사나 사사나 왕사라는 거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버마에서 만들어진 이 사사나 왕사는 19세기에 이제 제작이 됐지만은 여기에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모든 그 미얀마 불교랄지 또 그 실론에서 불교가 미얀마에 전해진 그 과정 등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본다면은 미얀마 불교는 그 11세기에 그 실론에서 이제 그 저기 미얀마 가면은 양곤이 있잖아. 양곤이 예, 랭군이라고 그랬지. 옛날에 랭군이라고 그러고 양곤이고
지금 이제 레피도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수도가 이제 옮겨갔습니다만, 미얀마의 제일 수도인 이제 양곤, 그 다음에 또 천탑이 있는 빠간이라고, 빠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가면은 빠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얀마의 그 왕국의 수도가 그 빠간에 있었거든. 그때 얘기야. 그때 그 이라와티 강을 이제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때 그, 거기까지 그 배가 들어갔어요. 배가 쭉 그 강을 타고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불교가, 스리랑카 불교가 전해지고, 이제 불교가 번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왕하고 왕비 뭐, 관 대작들이 한 2,000개의 탑을 세웠어. 불탑을. 불탑을 건설하면 바로 그게 이제 별이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천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안 한다. 쭈뚝바니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빠가니라는 데를 가보면은 우리 엄청납니다. 엄청나. 300년 동안 거기에 그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해. 그 이제 다 이제 뭐 거의 지금 뭐 옛날 그 유적 비슷하게 돼버렸지만은 지금도 이제 있어요. 사찰 몇 개는 그대로 그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대단한 거야. 그냥 작은 스리랑카야 거기가. 그 정도로 실론의 불교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실론하고 미얀마하고 그냥 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비구들이 그냥 스리랑카 비구들이 거의 뭐 그냥 이쪽에 와서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고스란히 스리랑카 불교를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대로. 어, 바로 그것은 또 인도의 원형 불교를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불교의 그 중요성, 가치성이 이제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 전부터 이제 저 하버마 쪽에는 불교가 있었거든, 사실은. 그 먼저, 퓨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이제 옛날부터 그 불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 상자부 불교가 남인도에서 상자부 불교가 전해지기도 했고, 또 한때는 뭐 대승불교가 전해지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중세 시대, 빠간 시대에 완전히 그냥 스리랑카 상자부 테라와다 불교로 이제 변해버렸죠. 변해버렸고 지금의 미얀마 불교라는 것은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구축된 신론 불교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빠간 왕조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승가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만달레이라고 있어요. 만달레이. 우리 작가님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얀마 불교에 살아있는 그 승가의 모습은 만달레이에 있습니다. 만달레이. 양고는 그냥 수도로서 뭐 쉐다건이라든지 얘를 빠고다가 이제 좀 있고 합니다만은 진짜 11세기, 12세기, 13세기 신론 불교, 인도로부터 전해진 원형 불교, 인도 스리랑카로 해서 빠간에 전해졌던 그런 상자부의 적통 승가는 지금 만달레에 있습니다. 만달레.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뭐 그 폭발하는 비구 사미들이 막 엄청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거리에서 닭발을 하고 또 살아있는 말하자면 승가, 세계에서 아마 가장 그 승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원형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얀마의 만달레이. 그 어떤 사원 그 가보니까 스님들이 한 5천 명이 공부하고 있다. 5천 명. 5천 명. 그리고 뭐 2, 300명은 뭐 보통이고 그 이제 승가대학이지만 승가대학인데 한 5천 명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거기 뭐 점심 공양할 때 보면 뭐 바글바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시주 말하면 신도들이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공양을 가져와서 이제 그 스님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직접 가봤어요.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만달레이에는
그 유명한 이제 그 나중에 그 승가 교육 때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그 교학대학이 있어요. 양곤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달레에 하나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미얀마의 승가 교육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역시 수행과 교육이 그대로 그 살아있는 승가 공동체 그다음에 교육이 바로 이제 이 만달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 13개 파가 거의 지금 만달레이에 있어, 만달레이. 만달레이에 이제 그 본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뭐 우리나라 무슨 종처럼 이렇게 뭐 차별화되고, 뚜렷하게 뭐 구별된 건 아니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뭐 그게 아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한 크고 작은 13개의 파가 있다. 종이라기보다도 하나의 파죠. 한데 그래서 미얀마는 단일 승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라자 승왕이 없고 13개 파에 이제 수장이 있죠. 수장이 이렇게 해서 미얀마 불교는 약 한 50만 명의 비구 또 사미 또 틸라신 이렇게 해서 이제 승가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불교 공동체가 이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한 번 더 그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부처님 그 승가가 이제 시작된 이래 2,500, 5, 600년 역사가 이제 흘렀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인도에서 이제 그것이 쭉 확산되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전통이 이제 스리랑카로 이제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방불교는 뭐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이제 예, 마하야나 쪽으로 이제 전해지고 그다음에 또 교원 후 한 5, 6세기에 생겨났던 이제 바즈라야나 밀교, 금강승 불교는 이제 티베트로 전해져서 티베트, 몽골, 뭐 부탄, 시킴, 뭐 러시아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확산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세계 불교는 3대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3대 패밀리. 테라와다, 마하야나, 와즈라야나. 그래서 테라바다의 적통 말하자면 종가는 미얀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관점을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스리랑카가 이제 역사는 더 오래됐고 인도에서부터 바로 이제 그 상자부의 원형 불교를 수용해서 한동안 이제 잘 유지하다가 미얀마에 이제 이렇게 전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물론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는 길고 그 뿌리는 뭐 깊다고 할지라도 승가의 어떤 그런 그 정통성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지금의 스리랑카 불교는 우리가 스리랑카 불교를 할 때 이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탈전에 의해서 희생돼서 승가가 거의 뭐 초토화됐다가 다시 이제 태국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로부터 다시 계맥을 전해 와가지고 다시 이제 재건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불교가 이제 부흥이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통 맥은 미얀마로 이제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상자부의 정통령과 미얀마 불교 오늘 첫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뭐 작가님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뭐 코멘트를 하신다든지 뭐 느낀 바 있으시면 또 한 말씀. 자, 미얀마 불교, 상자 불교의 적통종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약간 후진적이지만 불교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중심, 어떻게 보면 불교의 중심이라고 해야 되고 원점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미얀마 불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미얀마 불교에 대한 상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